안녕하십니까. 산단 운영계 실장을 맡고 있는 박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연구관리기관 운영 개선 방안 및 2024년도 산학협력단 본부분 간접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관리기관 지정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관리기관 운영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개선 내용에 대한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관리기관 지정 운영 변경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관리기관 제도는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연구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연구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구관리기관의 수는 총 171개 기관이며 그 중에 17개 기관이 산단에서 직영체제로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연구행정 절차는 크게 연구자, 관리기관, 산학협력단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전달 과정에서 집행이 지연되기도 하고 정보가 누락,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관리기관과 산단과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이에 대한 중층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소통, 중첩된 처리 절차로 연구자들의 편의가 감소된다는 피드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불편사항과 연구행정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연구관리기관 지정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추진 내용부터 보시면 저희 산단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행정 직접관리 및 연구행정 인력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연구자 전용 웹페이지 구축 등 연구행정 시스템을 개편,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목표로는 연구자의 연구비 청구 단계에서부터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산단 연구행정 직접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관리기관 중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산학협력단 책임하에 연구비 직접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의 연구행정 업무와 담당 인력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산학협력단 중심의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연구관리기관 지정을 지향하고 기지정된 연구관리기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연구관리기관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기발송한 연구관리기관 신규 지정 운영 개선 안내 공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24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신규 관리기관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관리기관 지정 요청을 한 기관의 상위기관이나 또는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에서 연구관리를 하도록 공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기관과 구분하여 과제가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위 관리기관을 통해 세부 관리기관 코드를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세부 관리기관 코드를 생성하여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지정된 관리기관의 직접 관리 운영 방안입니다. 표와 같이 연구비 규모와 간접비 직원 유무에 따라서 ABC 유형으로 나누어 직접 관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A 유형은 현재 관리기관에서 산단에서 한번 이중으로 연구비 지출 검토를 하던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리기관에서 지출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산단에서는 비목별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지출 결의의 5에서 10% 정도에 대한 지출을 샘플링하여 이중 검토를 하여 중복 업무를 줄여나가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연구관리기관 운영은 현행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기관의 결혼이 발생 시 산단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당 관리기관을 산단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길게는 10년, 15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15년 뒤에도 A 유형은 같은 관리기관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하고자 합니다. BC 유형은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간접비 직원이 존재하는 B 유형은 관리기관 직원은 기관장께서 자율적으로 기관 내에 재배치하시고 연구과제는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기존의 간접비 직원이 없는 법인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C 유형 기관은 시범적으로 산단에서 직접 관리를 시작을 하고 나아가 학문 성격, 위치적으로 유사한 관리기관과 분원 형태로 해서 직접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ABC 유형 모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단 직영에 따른 인건비는 관리기관 부담 없이 산단에서 전액 부담하여 직접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준은 대학, 연구소 등의 관리기관에 적용되며 당연 지정인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BK사업단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본부분 간접비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4년도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의 절차 2024년도 기준 본부분 간접비 사업 예산 현황과 지원 형식별 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연구비 및 간접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비 본부분 예산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본부에서 본부분 간접비를 산단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산단에서 그냥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연구운영위원회와 학사위원회는 보고를 했는데 일반 교수님들과 직원분들은 본부분 간접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 절차입니다. 산단의 예산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수차례 심의와 보고 절차를 거쳐서 회계년도 개시일인 3월 1일 이전에 확정 예산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절차를 보시면 2024년도 산학협력단 회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부터 예산안 기본 원칙, 기본 방향을 정해서 예산 편성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안에 160개의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로부터 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아 수차례 검토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2023년 12월에 24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은 대학 내부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법인의 통합적 재정관리 및 예산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위원회에 있는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서울대학교 정관에 규정된 예결산 심의기구인 재경위원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논의하여 반영된 예산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회계년도 개시 후 마지막 절차로 평의원회에 최종 확정 예산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학협력단 회계 예산은 계획안 마련부터 예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원회에 보고 심의 및 1년의 과정을 거쳐 회계년도 개시 전 약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확정된 산학협력단 회계 중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부분 간접비 예산이
어떤 사업에 편성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분 간접비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별로 전체의 88% 정도가 연구활동 지원, 대학법인 지원, 특허 창업 지원, 나머지 12% 정도를 차지하는 산학협력단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교수 학술활동 경비 지원, 신임교수 연구지원금 등 연구자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이 전체의 41%, 공공요금, 도서관 사업비, 환경안전원 지원 등 대학법인 지원이 약 27%, 특허 관리 운영 및 유지, 창업공간 구축 지원 등 특허 창업 지원 사업이 전체 19%, 산학협력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체 12%, 기타 예비비 0.5% 순으로 본부분 간접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본부분 간접비 예산은 950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예산의 세부 내역입니다. 산단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41.2%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활동 지원 사업은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수 학술활동 지원 경비, 신임교수 연구 지원, 대형 연구과제 기획 유치 지원, 융복합 집단의 지원 등 연구처, 부속기관 주관사업 예산과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예산이 높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단 본부분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법인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등을 위해서 예산과로 전출하는 예산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도서관, 환경안전원의 법인 회계 전출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장소 확충 및 연구실 안전지원 관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단 예산의 19.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허 창업 지원 사업은 본교 연구자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화 비용 등 특허 관리 운영 유지 비용, 낙성대 창업센터 신축 및 943동 리모델링 비용 등 창업 생태계의 구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2.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단 운영비 및 기타 지원비는 약 130여 명의 산단 행정 직원 및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력 등의 인건비가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 유지비, 자산 취득비, 각종 제세 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산단 본부분 간접비를 지원 형식별로 분류해 놓은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과, 연구지원과, 연구정책과, 연구윤리팀, 창업지원단, 환경안전원 등 본부 부서로 지원하거나 전출하는 예산이 주요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구비 및 간접비 현황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매년 세입, 세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재정 이슈 현황을 파악하여 반영하며 정부 R&D 예산의 규모 및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이 간접비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 회계 본부분 간접비 예산 편성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